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되짚어보면요. 새로운 게시물 정보들이 추가가 됐어요. 등록 날짜라든지 작성자 조회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저장을 우리가 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졌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이렇게 저장소를 여러 개 데이터가 3개를 이용해서 게시물을 표현해야 되면 3개를 따로따로 저장했던 구조에서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다룰 때 6개를 한 번에, 그러니까 하나의 구조를 6개 파편화된 데이터로 다루게 되니까 하나하나 좀 되게 신중하게 다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그 정합성이라고 하죠.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데이터,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쓰일 때는 데이터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어긋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데이터의 정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합성이 깨질 위험이 크죠. 따로따로 파편화되게 다루다 보면. 그래서 어떤 개념, 데이터를 여러 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개념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티클이라는 데이터 전용 클래스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 클래스는 설계도 같은 거라 그랬죠. 요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복사해서 여러 개 찍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인스턴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티클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저장소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한 구조로서 게시물을 다룰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라는 걸 등록을 할 때 미리 3개 만들어서 저장소에 넣어 놓는 거죠. 그때 우리가 좀 편하게 객체를,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자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생성자라는 건 특수한 메서드예요. 그죠? 클래스에 존재하는 특수한 메서드고요. 반드시 한번 특징 적어놨죠. 리턴은 당연히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얘가 리턴해주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인스턴스를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 또는 리모컨 리턴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한번 호출이 되겠죠. 당연히 문법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인스턴스를 만들 때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생성자를 호출하는 걸로 인스턴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 명과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얘가 리턴은 없지만 메서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메서드처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요. 그죠? 원래라면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여기 없네요. 원래라면 우리가 이렇게 인스턴스 지목해서 하나씩 우리가 넣어줬었죠. 근데 그거를 생성자라는 메서드에 맡긴 거죠. 값만 넘겨주면 세팅해주는 건 알아서 하겠다 이거.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this는 이 클래스로부터 파생되는 복사본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num 또는 title 이런 거를 지목을 할 때 첫 번째 인스턴스의 타이틀이냐, 뭐 두 번째 인스턴스의 타이틀이냐, 이런 거를 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this는 그렇게 파생된 복사본들이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그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용도로서 사용되는 것이 this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보자면 생성자를 사용할 때 이 생성자를 사용하는 인스턴스들이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그 제각각 인스턴스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1번 인스턴스는 1번 인스턴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2번 인스턴스는 2번 인스턴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들 거 쓰라 이거죠. 그냥. 자기들 거에 넘에다가 넘겨받은 값을 넣어라. 자기들 거 타이틀에다가 넘겨받은 타이틀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디스를 안 붙이면 요 넘이랑 요 넘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거에 같은 거든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디스를 붙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에다가 값을 세팅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이름을 만약 좀 다르게 하시면 디스를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넘이 이거 하나니까 여기에다 넣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더 편할 텐데 왜 굳이 디스라는 걸 쓰냐? 이게 약간 정형화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생성자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툴이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주석 처리하고요. 자, 생성자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변수 6개로 한 구조를 만들면 우리가 생성자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세팅을 하잖아요. 이거를 여기 이걸 뭐라 그러죠? 도구 메뉴라고 하나요? 위에 도구 메뉴에서 세 번째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눌러보시면 이 밑에 뜰 중에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s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4개의 변수를 받을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우린 뭐 다 받을 거니까 6개 다 체크를 하고 제너레이트 해주시면 똑같이 만들어줘요.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툴 차원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써요. 스퍼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똑같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해서 생성자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객체 만드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만 이렇게 넘기면 알아서 세팅을 해주니까.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상세보기 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서 상세보기 메뉴까지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회원 기능이랑 회원 기능이 들어오면서 이제 모듈이 하나 추가되는 거거든요. 회원 모듈이. 자, 그래서 이거 일단 회원 가입 로그인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하고 코드 구조를 조금 정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기능 구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회원 가입부터 볼게요. 회원 가입은 굉장히 쉽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원 기능이라는 게 추가되고요. 이게 이제 회원 정보를 입력받아 회원 정보를 저장해 주세요잖아요. 자, 저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저장소를 만드시면 돼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해놔야 된다.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장소를 만드시는 거고요. 자, 이 저장소를 만들 때 내가 저장하려는 대상이 단순 데이터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정보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회원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한 회원은 이렇게 3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대요.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그럼 적어도 2개 이상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쓰인다. 뭐 하면 된다? 구조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저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어레이스 만드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저장하려는 것이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복잡한 데이터로 이루어진
구조다. 구조를 만드시면 돼요. 자, 회원 구조는 어떻게 만들면 된다?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이래요.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아티클처럼. 자, 여기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자, 멤버라고 만들겠습니다. 멤버. 회원이라는 의미고요. 자,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그리고 닉네임까지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회원들이 여러 명 나오게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것보단 아까처럼 생성자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만들어도 되지만 툴의 도움을 받아서 손쉽게 아까처럼 소스의 컨스트럭터 유징 필즈 3개 체크하고 제너레이트 하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자, 해서 이 멤버라는 이제 새로운 구조가 생겼잖아요. 이 구조물에다가 회원 가입해서 받는 회원 정보들을 저장해서 다루시면 돼요. 자, 그럼 똑같이 회원도 여러 명 저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명만 저장하는 건 아니니까 똑같이 여기 저장소를 하나 만듭니다. 멤버스라고 할게요. 당연히 여기 멤버로 타입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동일해요. 구조만 다른 거지. 아티클 구조를 저장하는 아티클스, 멤버 구조를 저장하는 멤버스. 회원 가입은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등록과 회원 가입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글쓰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자, 일단 회원 가입을 해야 되니까 다시 와서 사인업이래요. 명령어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사인업이라고 명령이 들어오면 애드 멤버라고 할게요. 회원 정보를 이렇게 자, 기능은 거의 add 아티클이랑 동일합니다. 결국 저장소에 데이터 모아가지고 구조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정확히 똑같아요. 자, add 아티클 한번 가볼게요. 여기 와서 그대로 복사합니다. add 아티클의 내용을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뭐만 바꿔주면 된다? 게시물 내용이 아니라 아이디 입력 받아야죠. 비밀번호 입력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닉네임. 자, 이렇게 3개 받아가지고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멤버는 생성자에 딱 3개 넘기면 돼요. 순서대로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닉네임. 그러면 요 3개가 한 구조물에 담기게 되겠죠. 요 M1이라는 구조물에 담기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어디에? 아티클스가 아니라 멤버스에. 자, 됐고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해주시는데 요거 넘버를 플러스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자,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회원가입 완료예요. 자,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한번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볼게요. 사인 업. 일단 실행은 잘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지금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만 바꿔서 내가 저장하려는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만 좀 바꿔서 저장소 똑같이 마련하고 똑같이 저장을 하시면 돼요. 필요한 데이터 모아서 구조에 담고 그 구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자, 이런 패턴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뭐 댓글이라든지 좋아요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로그인 기능을 봐야겠죠. 회원가입이 끝이에요. 자, 로그인 기능. 자, 어떤 이제 특정 기능들은 뭐 여러분들 다 사용해봐서 다 아실 거예요. 저가 이제 네이버 카페를 모티브 삼았잖아요. 여기서는 글쓰기 하려고 할 때 아예 글쓰기 버튼이 없더라고요. 로그인을 해야만 글쓰기 버튼이 나와요. 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가기 위해서 그냥 로그인을 해야 되는 기능은 로그인 체크를 해서 로그인을 안 했으면 해야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할 거고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 기능이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뭐 댓글이라든지 좋아요 이런 거 다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자, 그래서 일단 로그인 기능을 만들 거고요. 명령어는 뭐 사인인 해도 되고 로그인 해도 됩니다. 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사람이 맞는지 인증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맞는지를 인정하려면 그 사람의 회원 정보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 보통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하죠. 그래서 로그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로그아웃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로그인을 한번 했는데 다른 기능 이용하려고 하니까 로그인을 또 물어봐요. 이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인증이 됐으면 이 사람이 로그아웃 할 때까지는 프로그램이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로그인한 정보가 명령어 입력할 때마다 계속 나오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명령을 일단 하나 추가해야죠. 이제 대충 그 프로그램 만드는 기능을 만드는 패턴이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자,
로그인 멤버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자, 로그인 메서드로 할게요. 그리고 이름은 똑같이 해야겠죠, 이거랑. 자, 그리고 요구사항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회원가입은 아까 했고요. 자, 만약에 로그인이라고 명령을 입력하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잘못했다고 해주시면 되고, 올바르게 입력하면 환영 인사를 해준 다음에 로그인한 사람 이름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지우고요. 그렇죠? 로그인 멤버. 일단 입력받아야 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무조건 먼저 입력을 받아주시면 돼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자, 이렇게 일단 입력을 받아줄게요. 자, 그리고 로그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요 두 개 입력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면 회원 정보가 이 멤버스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저장되어 있는 사람 맞는지를 확인해야죠. 자, 그거 확인하려면 이제 아이디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있는 게 확인이 됐다. 그렇다고 인증을 해주면 안 되죠.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를 비밀번호를 통해서 재차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접속을 로그인을 시도하려 하는 사람이 입력한 각 두 개가 다 우리 회원 저장소에 저장된 정보랑 일치하는지를 비교를 하시는, 로그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지금 로그인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비밀번호로 체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뒤져야 되죠? 저장소. 어디를 뒤져야 되냐면 멤버스. 회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고요. 자, 그럼 이거 하나씩 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반복이 돌면서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하나씩 회원 정보를 하나씩 빼오죠. 빼서 여기다 담아주죠. 우리는 꺼내서 하나씩 보면 돼요. 뭘 보면 되냐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요 M 꺼내어진 회원 정보 중에 로그인 아이디를 내가 보겠다. 자, 이걸 왜 보냐면 지금 입력한, 로그인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입력한 아이디가 우리 저장소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문자열 비교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열 비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점 이퀄스. 요거 커맨드랑 동일한 거예요. 자, 이것도 문자열이고 이것도 문자열이니까. 요거.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지금 꺼낸 로그인 아이디랑 입력한 아이디랑 같은지를 비교하시는 거고요. 자, 같으면 일단은 회원이 있다라는 건 맞죠? 회원 아이디로
이 사람이 회원가입한 사람 맞다라는 거는 인증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바로 로그인 처리해주면 안 되죠. 비밀번호 물어봐야죠. 그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또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요 M에서 PW 꺼내서 똑같이 비교를 해주십니다. 됐죠? 여기 이 안쪽, 가장 안쪽 입후문까지 들어와야 로그인 성공한 거죠. 여기까지 못 들어오면 로그인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끝에 이 로그인 검색을 다 처리를 하고 나면 끝에 뭘 해줘야 되냐면 로그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로그인 처리라는 건 환영 인사랑 유저 닉네임으로 환영 인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그인을 한번 하면 이 사람이 로그아웃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로그인 했다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능을 다른 기능 사용할 때마다 로그인 기능을 물어보면 불편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 저장.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죠. 자, 첫 번째로는 환영 인사 먼저 해줄게요. 환영 인사. 자, 닉네임.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로그인을 성공했을 때만 뿌려줘야 되죠. 그렇죠? 로그인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뿌려줘야 된다? 잘못된 회원 정보입니다. 정도로만 처리를 할게요. 자, 그럼 요거 실행하거나 요거 실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성공하면 요거, 실패하면 요거. 양자택일 구조니까 이거를 if else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만 이제 정하면 돼요. 로그인 성공했냐 안 했냐 알면 되죠. 성공하면은 이거, 아니면 요거니까. 자, 그럼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알려면 여기서, 그죠? 포문에서 여기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가지고 알 수 있죠. 요 if문 안으로 들어왔냐 아니냐를 가지고 알 수 있죠. 얘가 여기 if문을 탔는지 안 탔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데이터로서 여기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방식 많이 써요. 자, 로그인 플래그를 0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로그인 플래그가 영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결정을 해놓을게요. 제가 0이면은 성공, 아니 실패, 1이면은 성공. 이 로그인 플래그 값을 하나 정해서 0이면 실패, 1이면 성공. 자, 그럼 성공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로그인 플래그가 성공이면 성공 메시지, 실패면 실패 메시지.
그리고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건 이 if문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로그인 플래그 이렇게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1로 성공했다는 의미로. 그렇죠? 성공을 못하면 이 코드를 실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0으로 고정된 상태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유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꺼내가지고 그죠? M이 계속 멤버 정보를 꺼내서 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M에서 꺼낸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일치한 거잖아요. 그럼 요게 우리가 찾는 회원 정보겠죠? 요 M이. 요 if문을 들어왔을 때 요 M 있죠? 요 멤버가 우리가 원하는 멤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얘의 닉네임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그냥 M을 쓰면 된다 안 된다? M.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근데 이 M은 얘가 못 씁니다. 왜냐면 M은 이 if문은 다시요. 반복문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이기 때문에 반복문이 끝나면 사라지는 지역 변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가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도 쓰고 얘도 쓰려면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 되고 얘네들보다 바깥쪽에 있어야 되죠. 바깥쪽에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널로 넣어놓을게요. 자, 그럼 이 바깥에서 만들어지면 되죠? 그럼 얘도 사용 가능하고 얘도 사용 가능할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이제 요 M에 담긴 거를 여기서도 사용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테스트 해볼게요. 회원 가입을 먼저 하고요. 사인 업 0123 2134 홍길동. 자, 제가 여기 잘못했죠. 사인 인인데 다시 할게요. 홍길동. 자, 여기 사인 인으로 똑같이 가입했던 걸로 해주시면 일단 환영인사 잘 나오죠. 자, 근데 여기 명령을 입력해 주세요. 이쪽에 홍길동 정보가 안 나오죠. 여기 이제 세팅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쪼개면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닉네임 오고 여기에 아이디가 이렇게 오면 돼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그인한 사람 정보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를 이렇게 쪼갭니다. 자, 이렇게 일단 쪼갤게요. 자, 그럼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건 홍길동이 아니라 로그인한 사람의 닉네임이 들어와야 되죠. 자, 여기 로그인한 사람의 닉네임이 들어와야 되는데 로그인한 사람 정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영역이랑 또 그죠? 요 로그인 메서드 영역이랑 요 메인 영역이랑 다르죠? 얘가 이걸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된다? 둘이 같이 쓰려면 밖으로 빼면 됩니다. 좀 빼볼게요. 이렇게 뺄게요. 자, 그리고 빨간 줄 뜨거든요. 자, 이거 제가 스태틱을 설명드리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밖으로, 제일 밖으로 빠지면 스태틱을 붙여준다. 요거는 일단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세요. 자, 됐죠? 메서드 밖으로 빠져나오면 스태틱이 붙어야 된다는 거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요 m이라는 변수를 얘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얘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름이 m 좀 별로죠? 이거 뭐냐면 로그인 유저 정보 저장소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이렇게 좀 바꿀게요. 로그인드 멤버 인포로 바꿀게요. 자, 이름은 좀 잘 정해주는 게 좋다겠죠? 자, 해서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첫 번째 목표는 끝나는 거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드 멤버 인포를 바꿨으니까 이름도 다 바꿔줄게요. 여기. 자, 됐고요. 여기 사용하는 부분 여기도 있죠. 홍길동이 아니라 이제 로그인한 사람 정보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닉네임을. 자, 이 부분 역시 홍 1, 2, 3이 아니라 자, 여기에 또 들어와야 되죠. 변수가 들어와야 되니까 역시 이렇게 쪼개줍니다.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번엔 로그인드 인포에 닉네임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길어졌는데 자, 이렇게 해두시고 자, 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돼야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출력이 돼야 할 때도 있죠. 로그인을 안 했을 때, 로그인을 했을 때. 역시 if문으로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되는 구조니까 if else로 해주시고 자, 그럼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한다? 여기가 뭐가 채워져 있는지 비어 있는지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자, 얘가 널이면 그렇죠? 널이 비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널이면은 아무도 로그인하지 않은 거고요. 누군가의 정보가 들어있으면 그 사람이 로그인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를 어떤 기능에서든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회원 기능 같이 해봤고요. 테스트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업으로 회원가입 먼저 해주고요. 사인인 그래서 이제 잘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죠. 이러다가 언제 해제해주면 된다? 이 사용자가 로그아웃이라는 기능을 실행했을 때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